생존의 비밀 건강 큐레이터 김대환입니다. 우리가 늘 묻는 인사말, 밥 먹었어?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말 속엔 사실 한국인의 아주 깊은 탄수화물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밥, 국수, 떡이나 빵,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먹고 나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이 탄수화물. 쫄깃한 식감, 부드러운 목넘김. 입에 착 감기는 그 맛에 쉽게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손 가는 대로 먹게 되는 탄수화물이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생각은 해요. 근데 먹고는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서 필수 에너지로 작용하지 않고 마치 마약처럼 작용할 수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와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비교 촬영했더니 활성화되는 부위가 놀랍도록 똑같았다 보고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도 자꾸 음식이 당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계 간절해지는 진짜 이유, 바로 탄수화물 중독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파민의 자극에 또다시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탄수화물은 새로운 자극을 야기시키는데요. 그 과정에서 몸은 점점 지치게 되고 위장은 더부룩해지고 소화는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는 지방으로 축적되고 결국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위장에서 부패하며 탄수 독소가 발생합니다. 이 독소는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온몸으로 퍼져 전신 질환을 유발하죠. 전신으로 퍼진 독소를 빼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해독해야 합니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 해독하느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겪고 있다는 이 소화불량. 단순히 속이 불편한 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만 탈출의 열쇠는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켜라. 탄수화물 해독의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숨만 쉬어도 땀이 흐르는 여름.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무려 찜질방인데요. 아, 살갗이 뜨거. 50도에 육박하는 찜질방 내부. 그 안을 빙글빙글 돌며 걷기 운동까지 한다는 이미자 씨. 뜨거운 열기 속에 줄줄 흐르는 땀. 아우 더워. 살 좀 빠졌나? 운동 후 곧장 체중계 위로 올라가 보는데요. 과연 얼마나 빠졌을까요? 78.6kg, 체중은 그대로입니다. 변함없는 숫자에 흔들리는 것도 잠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찜질방 안으로 재입장. 더워. 아무리 땀을 빼도 툭 튀어나온 뱃살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이렇게 찜질방 너무 덥지 않으세요? 덥죠. 저야 뭐 여기 오고 싶겠어요. 근데 일단은 땀이 빠져나오니까 저 나름대로는 일단은 살 빠지는 기분이에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찜질방을 나오는 미자 씨. 그녀가 이렇게까지 더위를 참아가며 뱃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는 간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도 체중으로 인해서 아프게 됐고 또 손자를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더 뚱뚱해져서 무슨 병이 합병증을 더 와서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에 이제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와서 최근에 와서 들어요.
황혼 육아 중인 그녀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옷을 꺼내는 미자 씨. 예전에 57kg였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 옷이. 지금보다 20kg 가까이 덜 나갔을 때 자주 입던 정장 재킷. 오버핏인데도 소매부터 꽉 낍니다. 이거 미련이 남아서 살 빠지면 입어야지. 미련이 남아서 이게 그때 정장 바지까지 한 벌이거든요. 바지는 아예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히프선에서 그냥 못 올리고 지금 엄청 찐 거죠, 제가. 허리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등살은 재킷 위로 도드라집니다. 아휴, 그때 이거 참 예뻤던 옷인데. 엄마야. 제가 20여 년 전에 직장 다닐 때 57kg,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나요. 이제 직장 그만두고 제가 개인 사업 장사할 때 그때 야식으로 뭐 치킨이든 피자든 7년 이상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어느새 10kg 이상 체중이 67kg까지 와 있는 걸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한창 젊을 땐 잘 먹고 잘 소화돼서 군살 없이 건강한 몸매였던 미자 씨. 하지만 중년 이후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어째서인지 무게는 걷잡을 수 없이 늘었습니다. 살을 빼려고 자몽 다이어트, 올리브 다이어트, 다이어트란 약은 다 사서 먹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식사 대신 가루로 타서 먹는 다이어트 식품도 먹어보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현기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제가 그만뒀어요. 어질러진 집안 정리는 오늘도 그녀의 목. 그러나 늘어난 체중만큼 무릎 통증도 깊어갑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미자 씨가 살을 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탄수화물의 유혹. 손자 과자를 정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가져갑니다. 손자가 남긴 간식을 무심코 먹는 게 습관이 되었고 그 작은 습관들이 조금씩 그녀의 체중을 늘려갔는데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마다 꺼내드는 이것. 반복되는 소화불량. 이제 약은 그녀의 일상 속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드신 건 뭐예요? 이거 소화제예요. 일단은 이거 먹을 때는 간단히 저거 됐을 때고 지금 이거 먹을 때는 조금 더 더부룩함이 더 있고 소화가 안 될 때 더 안 됐다 싶을 때는 이걸 좀 먹어요. 소화제를 달고 살다시피 하지만 탄수화물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미자 씨. 조금 전 그녀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불과 3시간 전. 점심 식사는 라면 한 그릇. 면을 급히 해치운 뒤엔 진한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습니다. 그 후에도 탄수화물 섭취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2시간 전, 배가 부른데도 빵을 한 입. 그리고 옆에 놓인 떡까지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긴 탄수화물의 총량. 결국 각종 소화불량 증상으로 고통받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생각은 해요. 근데 먹고는 싶어요. 그 자제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집안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 미자 씨를 찾아온 손님은 함께 식사하러 온 지인입니다. 잘 지냈어. 근데 뭐 사왔어? 아, 나물 좀 해가지고 왔어. 그래? 맛있겠다. 언니 우리 이거 비빔밥 해 먹을까? 그래. 난 비빔밥 제일 좋더라. 야채니까 소화도 잘 되고. 탄수화물 중독은 실제로는 배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배고픔을 유발하는데요. 이미 탄수화물 한도 초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첫 식사처럼 허겁지겁 비빔밥을 먹는 미자 씨. 조금 전 소화제를 먹었는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언니, 나 더부룩해. 아우, 나 잠깐만 내가 먹는 것 좀 먹어야 되겠어. 역시나 또 탈이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될 때면 이거 소화제야? 소화제야. 답답한 속을 또다시 소화제로 달래보는데요. 하나 가지고는 2개씩 먹어야 좀 소화가 되는 것 같고. 이젠 2병이 기본. 식후 루틴처럼 자리 잡은 소화제. 소화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임시 방편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잦은 복통과 장 트러블인데요. 복부 팽만, 설사, 변비까지 하루에도 수차례 화장실을 들락날락합니다. 복부가 항상 배불러 있어요. 임신한 것처럼. 그러니까 임산부처럼 배가 나온 상태에서 꽉 찬 느낌? 그리고 안에서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고 없을 때는 그냥 답답해요, 그냥. 부글부글 화산처럼 들끓는 무너진 위장 건강. 그 시작은 바로 탄수화물 중독과 노화로 인한 소화 능력 감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를 더 큰 병으로 몰고 갈지도 모를 비만과 그로 인한 각종 질병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자꾸 소화가 안 되는 이 느낌.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까지 매일같이 속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다는 이미자 씨의 증상. 혹시 여러분도 겪고 있진 않나요? 그 원인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소화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소화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흡수하고 대사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뭘 얼마나 먹었느냐보단 그걸 내 몸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적절히 되사되지 않고 쌓이기만 한다면, 제때 비워지지 않는다면 장내에 과잉 축적된 노폐물들이 부패하면서 탄수화물 독소, 즉 장독소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의 장은 점점 몸속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커 2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건강한 장, 다른 하나는 소화력이 떨어진 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건강한 장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문제없이 소화가 잘 되는데요. 소화 기능이 약해진 장에 같은 음식물을 넣어보면 곧바로 가스가 발생하면서 이 뿔처럼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독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이런 기능이 떨어진 장에는 잦은 방귀, 트름, 복부 팽만이 당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풍선처럼요. 이미자 씨의 몸속도 장독소로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독소가 지방, 특히 내장 지방과 쉽게 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장기 사이에 끼는 내장 지방이 급속히 늘어나게 되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소화기관의 역할은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제때 소화되지 못한 음식은 소화기관에 오래 머물며 부패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장 독소가 세포를 자극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과 독소는 다시 내장 지방에 달라붙고 뱃살은 더 불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늘어난 내장 지방은 단순히 뱃살 문제로 끝나지 않는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대표적인 대사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5.9배, 고지혈증 발병 위험은 7.6배, 그리고 고혈압은 무려 10.2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미자 씨 역시 소화불량과 비만을 넘어 지금은 대사증후군의 그림자 속에 놓여져 있는데요.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소화력 저하, 늘어난 뱃살, 무너진 장 건강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몸의 이상을 감지했기 때문일까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미자 씨인데요.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었는지 내장 지방하고 피하 지방하고 다 증가된 소견이 보이고요.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합병증 중에 하나 잘 생길 수 있는 게 소화불량이에요. 그래서 수치들도 잘 조절을 해야 되지만 소화 기능에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과거에 비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최근에는 복부 지방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게다가 중성 지방과 공복 혈당 수치는 이미 정상 범위를 훌쩍 넘은 상태. 탄수화물 식품을 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체중이 80kg 이상 이렇게 나가고 하면서부터 그 뒤부터는 고지혈증, 당뇨, 또 지방간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더라고요. 소화력이 떨어지고 지방이 쌓이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미자 씨. 더 늦기 전에 관리가 시급합니다.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가 152, 중성 지방도 300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합병증 중 하나가 소화장애이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더욱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늦지 않게 소화 기능을 회복하고 기초 대사량을 올려서 지속적인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탄수화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녀. 소화는 되지 않고 비만과 소화불량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독소를 해독하고 무너진 소화력을 회복해야만 비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소화력이 점점 떨어지고 전보다 양을 줄였는데도요. 제가 소화가 잘 너무너무 안 돼요. 먹는 양을 줄였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고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이 장내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더 안타까운 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는 평생 생성되는 양이 정해져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와 노인의 소화 효소량을 비교해 보면 노인은 아이보다 소화 효소가 약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걸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붉은 상자를 소장, 흰색 솜을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 가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화 효소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음식이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고 과잉 에너지로 축적되면서 부패하면서 독소를 만들어 장내 환경을 변화시켜서 지방으로 쉽게 저장이 되게 만듭니다. 반면 소화와 대사 기능이 원활한 이 장에서는 음식이 빠르게 분해되고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탄수화물 해독의 핵심은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한 효소의 균형을 찾아주는 것. 그게 바로 비만과 소화불량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기 줄어든 소화효소를 보충해서 효소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과 날씬한 몸매를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먹기 시작하니까. 속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먹고, 제가 사람들 만나기도 좀 싫어지고, 그때 정말 우울증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여기 탄수화물 중독과 소화불량의 고리를 끊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즐겁고요. 또 일을 다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 무엇보다도 제 자존감이 이제 좀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소화력 회복과 함께 44 사이즈를 유지 중인 전병애 씨. 일주일에 한 번 찾는 이곳은 5060 여성들의 취미 모임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건강한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 좀 늦었지. 아이고 벌써를 그리고 있었네. 언니는 요즘 이렇게 날로 이뻐져. 아유 날씬해지고 세월이 거꾸로 가. 고마워라. 언니들도 얼굴 좋은데 뭘. 침 맞으러 다녔어, 한 달 동안. 왜? 어디 안 좋아요? 또? 속이 안 좋아가지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나이엔 잘 먹고 잘 자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자도 아프더라고. 잠깐의 수다 후 병애 씨가 향한 곳은 달콤한 디저트가 가득한 진열장입니다. 블루베리요. 그렇게 3개랑 스콘 한 3가지? 행복한 고민도 잠시 양손 가득 담은 디저트. 한눈에 봐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맛있겠다. 뭐야? 다 먹을 수 있어? 그럼 다 먹어야지 우리. 맛있겠지? 자기야 이렇게 많이 사 먹으면 어떡해? 이걸 누가 다 먹으라고? 아니 왜 이걸 다 못 먹어? 많지. 우리 다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속이 불편할까 걱정하는 친구들과 달리 병애 씨는 디저트를 척척 해치웁니다. 내가 요즘 먹는 양이 늘어갖고 다 먹을 수 있어 진짜. 속이 더부룩해 일찌감치 포크를 내려놓은 친구들 사이로 쉬지 않고 디저트를 흡입하는 병애 씨. 순식간에 접시는 클리어. 이렇게 먹어도 진짜 괜찮은 걸까요? 평소에 많이 드세요. 예, 이것저것 많이 드시고 피부도 곱고 날씬하고 그런 거 부럽죠. 또 먹으러 가는 거지. 이쪽 나도 보면서 천천히 해. 자, 우리 뭐 먹을까? 나는 짜장. 짜장? 그럼 짜장이지. 우리 짜장으로 통일하자. 근데 탕수육에 빠질 수 없잖아. 탕수육 하나에 짜장 3개. 나는 곱빼기. 난 곱빼기. 아, 중국집 너무 오랜만에 와봐, 정말. 그렇긴 하다. 지금 저도 중국집 안 가요. 거의 2년? 아니,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중국집을 안 가는 거야, 우리가. 라면은 어쩌다 먹는데 중국집은 또 잘 안 가게 돼. 그러니까 모임 가면 나는 중화요리도 좀 먹고 싶은데 다들 소화 안 된다고 중화요리 안 먹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기피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중국집 안 가는 다들 막 한식을 선호하는데 나는 중화요리도 되게 좋아하거든. 나왔다. 곱빼기인가요? 야, 곱빼기랑 뭐야? 이거 차이가 있어. 이렇게 표정해야지. 맛있겠다. 중국 음식이 부담스러워 오랫동안 피했던 친구들과 달리 병애 씨는 거침없이 곱빼기로. 조금 전 디저트는 이미 다 소화된 듯 첫 끼처럼 맛있게 흡입합니다.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나면 소화력이 안 떨어지잖아. 소화가 안 돼. 오늘만 잊고 먹어야지 뭐. 그래. 나 벌써부터 한 개가. 자기 소화가 안 되는구나. 아까 빵 늦게 죽겠어. 큰일 났다. 그 와중에 한 그릇 뚝딱. 아유, 잘 먹어. 곱빼기인데 벌써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나는 곱빼기 아닌데도 이렇게 다 못 먹었는데. 맛있다. 우리 뭐야? 한 번 다 먹었잖아, 그냥. 대단하다. 대식까지만 늘씬한 몸매. 전병애 씨의 체중이 궁금합니다. 어디 몇 킬로 나나 한번 재볼까? 자, 몇 킬로인가 보자. 무려 49kg. 5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늘씬한 몸매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몸무게 유지가 잘 되고 계시는 편이에요? 네, 어떠세요? 꾸준한 편이에요. 더 찌지도 않고 더 빠지지도 않고 항상 그 정도. 지금 친구들이 전부 다 저 부러워하고 있어요. 50kg 안 넘어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지금 체중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편인 거죠. 별다른 관리 없이 이렇게 잘 먹고도 사사 사이즈를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보통 제가 45kg에서 47kg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 키울 때 거의 63 뭐 이렇게까지 늘었었죠.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음식 같은 거 많이 남기잖아요. 그런 거 먹어 치우고, 그다음에 이제 육아가 힘드니까 저녁마다 이제 맥주에 치맥 같은 거 하고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살이 서서히 찌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그때 는 게 13kg 정도 늘었나? 난 원래 살 안 찌는 체질이야. 자신했지만 아무리 먹어도 찌지 않을 줄 알았던 그녀도 나이살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13kg이나 불었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먹기 시작하니까. 속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먹고. 근데 제가 항상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그 신물이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도 식도성 역류라고 받았었어요. 약국에서 파는 위산 약을 냉장고에 쟁겨놓고 먹었었거든요. 이제 약 먹고 그 다음날 괜찮으면 또 먹고 저녁에 속이 안 좋아서 3번 개원해도 그 다음날 또 괜찮으면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밤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던 습관, 그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더부룩함, 속쓰림, 음식 먹을 때마다 반복되는 불편감, 소화불량 증세는 계속됐는데요. 끝내는 개원의 길을 반복하며 위장은 점점 더 망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됐습니다. 매일같이 의존한 소화제도 이젠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은 변비가 좀 심해서 관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변비가 심한 분들은 알아요. 배에 가스 차는 그 느낌이 있고 배가 굉장히 빵빵해져요. 그런데다가 아랫배가 되게 아프거든요. 너무 심할 때는 병원에 가서 이제 관장을 해서 도움을 좀 받곤 했죠. 반복된 소화불량은 비만으로 이어졌고 체중이 13kg이나 급격히 늘어난 뒤엔 자존감까지 무너졌습니다. 외출도 꺼리게 되고 깊은 우울 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화기능 강화와 탄수화물 해독에 성공. 마음껏 먹어도 리지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잘 먹고 잘 빼는 그녀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유지하는 비결이 뭐야? 내가 먹는 그 카무트 효소라는 게 있거든. 어디 그런 거 좀 있으면 한번 나눠 먹어봐봐. 한번 혼자 먹지 보여줄까? 몰래 먹지 말고. 우리 카무트 효소 이거. 이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돼. 언니 한번 먹어봐. 병혜 씨의 몸매 관리 비법, 카무트 효소. 미숫가루 있잖아, 옛날에 우리 먹던 거. 그런 거 비슷해요. 아, 고구마 맛인 걸 알겠다, 진짜. 들고 다니면서 먹어도 되고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먹어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 일단은 속 더부룩한 게 좀 많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약간 돕는 기능이 있는지 장 운동도 좀 활발한 편이고요. 그래서 먹고 나서 뭐 체한다거나 뭐 좀 개어낸다거나 이런 게 좀 없어졌어요. 소화력이 돌아오자 과거 젊은 시절처럼 든든하게 먹어도 소화 걱정 없이 속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족한 효소를 채우자 소화불량, 비만, 장 독소까지 무너졌던 위장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뱃살 걱정도 없습니다. 그녀가 탄수화물 해독을 위해 선택한 카무트 효소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카무트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이 곡물은 무려 6,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됐던 곡물입니다. 이 특별한 곡물엔 단백질과 아미노산 18종은 물론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같은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카로티노이드와 불포화 지방산까지 무려 53가지의 영양소가 들어있는 진정한 슈퍼푸드인데요. 이처럼 고대 곡물 카뮤트는 영양만으로도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카뮤트를 효소 형태로 섭취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효소로 섭취하는 방식이 이야기되고 있는 걸까요? 효소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효과적으로 대사 또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뮤트를 효소로 섭취하면요, 보다 간편하게 섭취하면서도 소화력과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카뮤트의 다양한 영양 성분의 흡수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밥심의 민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퇴근 후에 라면, 떡볶이, 야식까지 한국인은 정말 탄수화물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카뮤트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레제라는 자연 유래 소화효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효소에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보다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뮤트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2개의 비커에 같은 양의 빵을 넣고 한쪽에는 일반 물을, 다른 한쪽에는 카뮤트 효소를 섞은 물을 부어봤는데요. 이 잠시 후 효소가 들어간 물에 담긴 빵은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 빠르게 형태가 무너지면서 분해가 잘 된 반면에 일반 물에 담긴 빵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도 카뮤트 효소에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며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카뮤트 효소는 섭취한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해서 탄수 독소를 해독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을 해서 지방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지에게 카뮤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뮤트 효소가 탄수화물로 인한 장 독소를 배출해 내장 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카뮤트 효소는 장기적으로 효소 보충을 통해서 소화 및 배출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에게 16주간 카뮤트를 섭취하게 한 결과 내장 지방의 주범인 체지방량이 3.7%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따스한 산책길. 가볍게 걷는 듯 뛰는 듯 늘씬한 실루엣의 그녀가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니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특이한 조깅법이 궁금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슬로우 조깅이라는 운동인데요. 이게 이제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이렇게 걷는 건데 이게 운동이 돼요. 숨차지 않아도 운동이 되고 앞꿈치로 이렇게 착지하면서 종종 걸음 걷듯이 이렇게 천천히 해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전혀 힘들지 않고요. 무리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일단 유산소 운동도 되고 충분히 운동이 되고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슬로우 조깅. 그 효과는 어떨까요? 걷기보다는 칼로리 소모량이 좀 많고 또 좋은 게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겠고요. 또 천천히 뛰기 때문에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심장과 폐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슬로우 조깅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그녀. 이번엔 전병혜 씨의 저녁 시간을 따라가 봅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녁 식사 준비에 한창인 모습인데요.
나 왔어. 왔어? 시원하게 콩국수 먹자. 아이고, 좋지. 오늘의 저녁 메뉴는 여름철 대표 별미인 콩국수. 구수한 콩국수 육수에 고명까지 정갈하게 올리니 보기만 해도 더위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콩국수 먹자. 먹자. 배고프지? 참, 내 시계 좀 줘봐. 자.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기 전 갑자기 시계를 찾는 병혜 씨.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요. 빨리 먹는 게 안 좋아. 면을 마시듯 먹는 남편과 달리 병혜 씨는 30초를 지키며 꼭꼭 씹습니다. 시계를 두고 식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는 급하게 먹느냐고 몇 번 씹지 않고 그냥 꿀떡꿀떡 삭혔었거든요. 그랬더니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먹으면 이제 30초 이상 씹어 먹고 20분간 천천히 식사를 하니까 조금만 먹어도 뭐 배가 금방 부르고 소화도 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 속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소화는 편해지고 식사량은 줄고 뱃살 걱정도 덜어냈습니다. 이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건강한 몸의 시작이었답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또 혈당 상승을 완만히 해서 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또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먹던 남편은 결국 반이나 남긴 채 숟가락을 내려놓는데요. 배불러서 못 먹겠다. 왜 이렇게 많이 못 먹었어? 소화가 많이 안 되네. 자기도 소화가 안 되는구나. 자꾸. 그래 말이야.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네. 속 불편한 남편을 위해 병혜 씨가 조용히 꺼낸 건 카무트 효소. 내가 이걸로 관리하잖아. 이게 카무트 효소거든? 이거 당신이 즐겨 먹는 거잖아. 근데 요거 먹고 나니까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많이 빼주는 느낌이더라고. 한번 먹어봐봐. 그녀가 식사 후 꼭 챙기는 카무트 효소인데요. 소화력이 떨어진 남편을 위해 사이좋게 카무트 효소 타임을 갖습니다. 고구마 향이 좀 나는데? 그치? 나도 이거 당신 거 열심히 뺏어 먹어야 되겠는데? 이제 같이 먹자. 그래.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카무트 효소를 먹으니까 탄수화물도 걱정 없이 먹어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니까 건강도 챙기게 되고 이제 독소도 빠져서 그런지 뱃살도 쏙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단 무엇보다도 제 자존감이 이제 좀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 관리를 이제는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대견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 삶의 질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비슷하게 먹었는데도 한 사람은 불편한 속에 비만의 악순환, 다른 한 사람은 편한 속에 날씬한 몸매 유지.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장독소와 소화효소의 차이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이미자 씨는 먹을수록 속이 더부룩하고 전병혜 씨는 먹고도 속이 편안하다. 이 둘의 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화효소의 분비량이었습니다.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면 이 장내 환경도 무너지기 쉬운데요. 유익균은 줄어들고 이 장독소를 만드는 이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이 장내 밸런스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간단한 실험입니다. 이 긴 컵을 우리의 장, 빨간 솜은 유해균, 흰 솜은 유익균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이 카무트 효소를 넣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보이시죠? 흰솜, 즉 유익균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 이 실험은 카무트 효소가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카무트 섭취 후 장 기능이 개선이 되고 대장증후군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카무트 효소가 장내 미생물을 개선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대장염 증상, 복부 통증과 배변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장내 유익균을 지켜주는 단수의 지방산이 증가됐다는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카무트 효소는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독소는 줄이고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민성 대량증후를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카뮤트를 섭취하게 했더니요,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 감소해서 과민성 대량증후의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사나 혈변, 과민성 대량증후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완화에 카뮤트 효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소화불량, 비만, 장 독소에서 벗어나기 위한 탄수화물 해독 프로젝트 지금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는구나. 14kg 감량에 성공한 병혜 씨의 비법을 본 이미자 씨. 이번엔 각오부터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원푸드 다이어트나 음식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실패했지만요,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로 꼭 성공해서 소화력을 개선하고 살도 빼서 진짜 원피스 꼭 입을 거예요. 과거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고 25분간 천천히 꼭꼭 씹는 식사법으로 과식 방지. 무릎에 무리 없는 슬로우 조깅으로 지방 연소까지. 식사 후엔 탄수화물 해독을 위한 이것, 카무트 효소 섭취도 잊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다시 찾은 병원. 식습관 개선, 운동, 카무트 효소 섭취까지 꾸준히 실천한 결과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번에 새로 체크해본 혈액 검사나 인바디 검사 그리고 영상학적 검사에서 허리 둘레도 줄고 체중도 줄고 전체적으로 수치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관리하느라. 단 2주 만에 체중 4.7kg 감량, 허리둘레 무려 6cm 감소, 중성지방, 공복혈당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한때는 찜질방에서 땀을 빼고 탄수화물을 입에 달고 살며 소화불량과 비만에 잠식됐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소화도 편하고 화장실도 거르지 않게 되면서 나날이 예뻐지고 있답니다. 소화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는 속도 편해졌고 화장실도 잘 가서 그런지 요즘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요. 저 많이 밝아졌지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카무트에는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카무트 속 셀레늄 함량은 마늘의 약 8배, 현미의 약 5배 수준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도 현미보다 3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불량, 비만, 장 독소까지 한 번에 타파할 수 있는 카무트 효소.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뭘까요? 네, 카무트 효소를 드실 때는 섭취 권장량이 있어요. 그에 맞춰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재배되는 정품인지 확인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임산부, 수유부, 알레르기 체질이 있으시거나 또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뜻한 쌀밥, 갓 구운 빵, 여름철 입맛을 살려주는 냉면, 그리고 달콤한 아이스크림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탄수화물의 유혹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먹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이 얼마나 잘 소화하고 해독하느냐인데요. 오늘의 탄수화물이 내일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소화력, 그리고 우리 몸의 탄수화물의 해독 능력입니다. 안전하게 대사된 탄수화물이 우리를 병으로부터 지키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생존의 비밀입니다. 즐거운